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중국에 거금받고 건너간 한국 연구원들의 충격적인 근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세후 연봉 3억, 거주하는 주택은 회사 제공, 5년 후 계약은 자동갱신, 팀장급 보장. 한국에서 5천만원 내외의 연봉을 받던 연구원이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중국에 간 A씨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었기에 뿌리칠 수 없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장밋빛일 줄 알았다가 너무나도 곤란해지는 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최근 각종 중국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는 서서히 중국에 스카우트 되어 갔거나 현지에서 전문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이들의 근황이 올라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중국에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왜 동시에 많은 이들이 비슷한 소리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들은 재직 중에 중국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고 중국행을 결심해 떠난 사람이거나 퇴직을 했는데 한국에서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차에 중국의 제안을 받고 중국 회사에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들 중 기술직이거나 연구원은 이직 후에 절대 동종업계에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각종 한국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가는 사람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등에서는 이와 같은 이직을 한 사람들에게 소송을 진행 중이며 엄중한 재판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국에 가서 보니 중국에서는 단시간에 그들의 기술 공개를 요구했고 불과 6개월이나 채 1년도 못 채우고 사무실을 나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중국에 존재하는 합의라는 개념 때문이라는데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근로계약서 효력이 없고 얼마든지 나중에 계약을 다시 하는 합의가 존재합니다. 결국 1년 내에 이 사람의 모든 기술을 다 빼냈거나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 싶으면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한국인으로서 중국에 호소할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 곧바로 퇴직인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그런 위험이 도사리는 중국행을 택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먼저 떠난 선배들의 조언이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을 빼서 중국에 간 본인 회사의 선임 이야기나 동종업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중국에서 길게 못 있지만 4, 5년 버티면 되며 그 정도면 한국에서 10수년 이상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니 그때까지만 잘 버텨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중국에서 근무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믿고 간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각종 기술을 빠른 시간에 강요하는 데다가 한국뿐 아니라 다국적 사람들을 모아서 단시간에 필요 기술을 습득 후 전부 회사에서 몰아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해당 기술의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추후에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능력이 되지 않는 한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신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봤자 인사평판도 좋지 않게 되어 있어 동종업계 재취업은 언감생심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한편 기술직뿐 아니라 파일럿과 같은 업종에서도 고액의 중국 연봉 때문에 갔다가 결국 짧은 기간 근무 후 국내로 리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막상 너무 고된 업무 스케줄과 근무 환경 그리고 중국 내 불경기로 여행 수요가 줄어 항공사에서 보장하는 자리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중국 가서 돈 벌고 온 경우는 과거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지금은 절대 녹록치 않다고 전합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고액 연봉을 받고 간 다양한 사람들이 점점 고도화된 기술 빼내기 및 현지 환경 부적응 등으로 한국의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유가 하락 여파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던 대규모 LNG 운반선 입찰이 예정대로 시작됐다. 올해 첫 수주는 그간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을 싹쓸이해왔던 대형 조선 3사를 빗겨가 중국에게 돌아갔다. 해운 전문 외신 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최대 조선 기업인 차이나 스테이트 시빌딩 코퍼레이션 회장 레이 펜티와 카타르 가스 생산 기업인 카타 페트롤렘의 사드 셰리더 아이케비 회장이 17만 5,012인 규모의 LNG 운반선 16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사드 셰리더 아이케비 회장은 규동종유원은 LNG 운반선 건조를 잘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 펜티 회장은 이번 계약이 전세계 에너지 산업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어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척당 1억 8천만 달러, 총 28억 8천만 달러 규모로 CSUSC의 LNG 관련 선박 건조 계약 중 역대급이다. 이 선박들은 CSUSC의 휴동종유에서 건조될 예정이다. CSUSC는 1분기 유조선, LNG 운반선 등 총 13억 달러 규모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수주된 선박 중에는
지익린 조선소 및 휴동종휴어 조선소의 98,012m, 8만 cbm 규모의 LNG 운반선이 포함됐다. 그간 우리 대형 조선 3사가 LNG 운반선 수주를 독식해왔다. 지난 2017년 휴동종휴어 조선소가 건조한 LNG 운반선이 호주 인근 해역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고, 지난해 CSSC가 프랑스 선사로부터 수주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도 기술력 부족 탓에 인도가 진연되면서 중국의 LNG선 관련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이었다. 중국은 고가의 LNG 운반선 건조 기회를 되찾기 위해 생산국들과 선박금융 조건을 필두로 업무 협약 등을 진행해온 가운데 이번에 재기의 기회를 부여잡게 됐다. 이번 운반선 수주 건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요국인 중국이 카타르 가스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주 전에 국내 대형 3사도 뛰어들었던 만큼 카타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LNG 생산국으로 더욱이 현재 연간 7,700만 톤의 생산량을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도 운반선 발주가 나올 전망이다. 최소 60에서 80여 척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16척 선박 건조가 중국 조선소에서 진행되면 중국의 연간 LNG 운반선 생산 수준을 훌쩍 넘기게 돼 추후 수주권은 자연스럽게 한국 대형 조선 3사에게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지나친 저가 출혈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카타르도 의도적으로 우리 조선소 간 경쟁을 붙이고 있는 가운데 그 전략에 넘어가 서로 경쟁하느라 저가에 수주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9일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카타르 LNG 프로젝트에서 한국조선사가 최대 80척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이날 카타르 LNG 프로젝트는 최대 120척까지 발주가 예상되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해봐도 최소 60척 이상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으로 배정된 것을 제외하면 국내 조선사들의 경우 최소 40에서 60척, 최대 80척까지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앞서 중국은 카타르 정부로부터 총 16척의 LNG선 건조 계약을 따낸 바 있다. 건조 기술력 등에서 한국보다 한 수 아래였던 중국이 카타르로부터 수주를 따내자 중국이 정부의 막대한 금융 지원과 저가 수주 전략을 등에 업고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조선해양은 러시아와 중국이 합작하는 야말 프로젝트 선박 일부도 중국이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중국이 지분으로 참여하고 생산되는 LNG를 자체 도입하는 구조라서 중국 조선사의 발주가 배정될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선박 퀄리티, 특수성을 감안하면 숫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또 중국의 선가이나 압력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도 긴급하게 저가로 수주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선주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지만 타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조선소들은 중국 정부의 금융 지원이나 저가 수주를 내세워 방식으로 수주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중국의 공격적 행보가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량을 변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수주량이 줄긴 했지만 주력 선박인 LNG선, LPG선, 탱커는 수주량이 크게 줄지는 않았다며 시장의 충격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중국 후동중화조선이 카타르 페트롤리엄과 총 16척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산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LNG선은 지난 몇 년간 한국이 시장 점유율 80에서 90%를 유지하며 독식해온 시장이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올해 선박 발주가 뚝 끊어진 가운데 LNG선마저 중국에 뺏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조선업계에서는 하반기 싹쓸이 수주를 자신하며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29일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카타르 LNG 프로젝트는 최대 120척까지 발주가 예상되는데 국내 조선사들이 이 중 80척까지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지만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가 카타르 LNG 프로젝트의 나머지 물량 싹쓸이 수주를 자신하는 건 기술력 우위 때문이다. 중국 조선사들은 지난 몇 년 전부터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술력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후둥중화조선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곳인데 과거 수차례 고장과 폐선 사고를 일으켜 선주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다. 2018년 호주 인근 바다에서 고장으로 멈춰선 LNG선 글래드스톤호도 이조선소가 건조한 배다. 선박 인도 일정을 제때 맞추지 못한 사례도 많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후둥중화조선이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도크는 1년에 4곳이 한계라며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더 이상 소화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대부분 한국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수차례 사고를 일으키고도 이번 LNG선 계약을 따낸 것은 막강한 구매력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중국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을 줄이고 꾸준히 LNG를 늘리고 있다. 가스전을 개발해 LNG를 팔아야 하는 카타르가 최대 고객인 중국의 눈치를 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러시아 등 다른 LNG 프로젝트에서도 중국이 구매력을 앞세워 수주 물량을 따내면 한국의 독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번 계약을 포함해 중국이 꾸준히 LNG선 경험을 쌓는다면 한국과 기술력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타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국내 조선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국제 유가 급락으로 LNG 개발 프로젝트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카타르 프로젝트가 시작된 만큼 모잠비크와 러시아 LNG 프로젝트의 LNG선 발주 계획도 속속 전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LNG선은 척당 가격이 약 2억 달러에 달해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다른 선박보다 실적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조선 빅3는 2004년에도 이후 4년간 카타르가 발주한 LNG선 53척을 싹쓸이하며 호황의 발판을 쌓았다. 올해 1분기 한국 조선사들은 36만 CGT를 수주해 151만 CGT를 수주한 중국에 뒤처져 있다. 하지만 LNG선 수주가 본격화되면 이 정도 차이는 금세 뒤집을 수 있다는 게 조선업계의 관측이다. 작년에도 한국 조선사들은 막판 LNG선 릴레이 수주로 역전에 성공했다. 중국 철강사들이 철강 생산을 늘리고 있어 후판 가격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점도 조선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